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어머님들 그 현암고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는 아시죠? 네, 그래서 현암고가 참 재밌는 고등학교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정하고 죽전만 해도 미금으로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이 현암고는 사실 알고 보면 더 멀거든요. 하지만 수지구청으로 많이 다니죠. 왜냐하면 집이 수지구청이 훨씬 가깝거든요. 네, 여기 안에는 많은 사연이 녹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이번에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고3 학생들 결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 저한테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친구들이 이번에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를 갔습니다. 사실 결과는 압도적이긴 합니다. 압도적이긴 한데 여기 안타깝게도 현암고 친구가 없는데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되라. 부디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암고가 어머님들 생각보다 입결이 엄청 좋은 거 아십니까? 인원 대비 되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인원이 가장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서울대에 5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 대비 되게 레벨이 높은 학교다. 사실은 홍천이 지금 14명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인원이 한 2배 차이 나니까 사실 한 10명 간 거나 다름없다 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명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슈가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슈가 안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오면 다 붐붐붐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자녀가 거기를 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가 안 날 때는. 그러니까 아무도 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홍천고가 여기 갔대요 하면 우리 아이가 거기를 1순위를 썼는데요. 너무 좋네요. 하지만 현암은 그런 일이 잦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고 생각보다 되게 입결도 좋고 되게 좋은 학교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점은 이슈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암고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학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이슈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 이슈, 학생 수 인원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안타깝게도 자퇴생이 좀 많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상현고가 기하를 합니다. 상현고가 2학년 1학기 때 기하를 하는데 90명이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1등급이 9명입니다. 근데 그 90명은 잘하는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2학년 되었을 때의 이슈가 발생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1학년 때 1등급도 1등급인데 최대한 체급을 높인다.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2학년 때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테크트리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요.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분 2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감히 예상컨대 3학년 1학기 때쯤이 되면 아무래도 내신과 수능을 하는 학생들이 그 이전보다도 더 극명하게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2의 학습량은 만약에 선행을 하셨다면 수1, 그 다음에 뭐 수2 이 이름으로 좀 익숙하실 거고요. 지금 바뀐 교육과정으로는 대수, 비적분입니다. 현재 대수랑 미적분이 수능 시험 범위인데요. 대수랑 미적분의 전체를 합친 학습량보다 미적분 2 학습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적분 2를 공부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런 학생 수가 이슈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숨 쉬네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조금 있긴 한데, 확실히 현암이 조금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극단적인 경향은 있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들로 구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포기하는 친구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이유가 돼요. 내가 멀어서 그래? 내가 원하지 않은 학교가 돼서 그래. 이게 나름의 이유가 다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그런 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는 전 굉장히 훌륭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인드보다는 이제 끝까지 좀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원고 서울대 의대 간 결과 있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학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이제 2025학년도에 대한 간단한 감상이긴 한데 아주 그냥 한 30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1등급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걸 고민하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교육제도가 조금 혼란이 있어서 1등급이 수능과 내신이 다르다라는 거. 퍼센테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그 압박이 갈수록 커집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모의고사 등급은 저는 2학년 때까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2학년 11월 달까지 교육청에서 올 1등급이 나오는 거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진짜는 3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다 1등급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정시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그렇게 높은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가 실제 내신 1등급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잘하는 거는 아니다. 만약에 4% 안에 들었다면 그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수지 지역이니까. 이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암고가 제 생각에는 조금 학원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전교육과정 거 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채로운 변화를 좀 내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EBS가 나오고 중요하죠. 현재 EBS도 중요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과거 EBS 문항들도 좀 찾아서 풀어보는 것은 필요하다.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EBS, 전 교육과정의 EBS 문제를 출제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도 어떤 학교든 사실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학교 프린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프린트에 있는데 누가 봐도 어려운 문항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학교든 똑같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한숨 쉴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학생 수 등의 요소로 실수 한 번으로 틀린 문항이 등급을 바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냥 우리 애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학생 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느낀 바는 1등급을 맞는 데에 있어서 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1등급을 못 맞을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홍천고랑 비교를 했을 때 홍천고랑 현암고 중에서 1등급 맞기가 어디가 더 편하냐라고 하면 분명히 현암고가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못 맞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하면 1등급을 맞는 데 있어서 수학에서만큼은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물론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에서만큼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문제도 꽤
합리적으로 출제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홍천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계산 능력을 강하게 걸어놔서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항을 열심히 풀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문항을 출제할 때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현암고는 그런 경향은 없고 굉장히 깔끔하다. 그래서 시험지가 깔끔하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좀 훌륭한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현암고 수학시험이 아주 어렵다라는 소문을 들으셨다면 그건 아주 과거 이야기입니다. 한 2016년? 7년? 뭐 이때는 진짜 어렵긴 했는데 네. 제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경력이.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내신 대비 강좌가 열리는데요. 큰 틀로 보면 방향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MD반은 이제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카이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이름은 똑같은데 이제 내용은 달라요. 스카이반과 MD반은 너나 봄 시리즈 할 때는 내용과 문제가 다릅니다. 네. 다만 이 교평사경, EBS, 파이얼 할 때는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너나 봄 시리즈를 할 때는 난이도 차이가 사실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평사경 EBS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교육청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학교 시험에 무조건적으로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피할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교평사경, EBS.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쌤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너나 봄 시리즈에 다 들어가 있겠죠.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거는 변형 문제라든지 어떤 표현 변형, 숫자 변형, 이렇게 어떤 좀 낯설게 만들어 놓은 자료들에 대한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문제를 변형하고 이런 연구원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지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다 제작을 하고 있고, 참고로 시험은 이제 학기 중이 되면 혹시 지금 수업을 듣는 어머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방학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방학 중에는 시험 30분이었고 객관식으로만 진행되고 오답노트 따로 제공되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학기 중부터는 50분 시험, 실제 학교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서술형, 객관식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됩니다. 매주 시험은 3번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이 2번 있으니까 그때 2개 진행되고 클리닉 때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리뷰는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실전을 위한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시험지가 진행되는 거는 MD반, 스카이반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설한 거는 타이핑으로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교님들이 서울대 예대분도 있고 서울대 치대분들도 있는데 조교들이 푼 손해설지가 따로 제공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보는 클리닉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2024 수지지역 우수 문항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건은 이미 다 풀었어요, 어머님들. 수지지역 2024 우수 문항은 이미 다 푼 상태고, 학기 중에는 2025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분당 대치동 거는 2025 기출 우수 문항을 풀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 너나 봄에는 2023, 2024 분당 대치 우수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년치 거를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얼 테스트다 라고 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일단 정규로는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시험만 봅니다. 시험 보고 리뷰하고 시험 보고 리뷰하고 이렇게 되고, 저희가 추가 2회를 더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파이얼 테스트는
9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요 때는 조금 다른데 이거 2회에 진행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현황고 시험지 구조가 나옵니다. 뭐 객관식 18회, 서술형 3. 그러면 그 구조에 맞추어서 전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 맞춰서 진행이 되고 프린트가 나오면 다음날 바로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팀은 그 어떠한 학원 팀보다 AI 활용도가 높은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조교님들은 다 지금 현재 제미나이 울트라를 다 쓰고 있고요. 제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오면 다음날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일명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변형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작년에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행렬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50문제 정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50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어렵습니다. 작년에 풍독고에서 학생들이 행렬 무시하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너무 마냥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이 쉬운 건 맞지만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 대비라는 게 전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에 대한 경험을 늘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찍는 법이라든지 심지어 내가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참고로 저희가 시험을 볼 때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5등 안에 들면 각 학교에서 수학 전교 1등을 할 뭔가 어떤 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등 안에 들면 보통 다른 어떤 학교에서 1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0등 안에 들면 정말 안전하게 1등급이 나온다. 사실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한 25등 안에서 30등 안에 들면 웬만하면 1등급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등 안에 들면 4% 1등급이 무조건 든다. 그래서 저희가 10등까지는 밝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